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재승욱 박사님이랑 저랑은 한 15년, 2년인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저희가 리즈 시절. 몇 살 때였죠, 그때가? 그때 저는 20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때 첫 애 낳기 전에, 30대 아마 초반이었을 건데, 그때 경매학원에서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길로 이제 가면서, 저는 학교로 갔고, 우리 또 고 대표님은 또 실전에 또 들어가시면서 또 헤어져 있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또 강의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인맥을 쌓아가고 있는 참 인연이 참 깊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이고, 왜냐면 부동산 하면서 저도 많은 분들을 뵀지만 이렇게 15년 이상 그렇죠. 꾸준하게 계신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한 5손가락 안에 꼽힐 것 같은데 그래서 박사님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셀프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재승욱이고요. 지금 학교는 동의대학교에서 부동산 대학원, 그리고 부동산 금융자산 경영학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겸임 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인중개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산동의 제대로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또 우리 실전 투자방 강의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라디오, 화요일 날, KBS 시사 포커스에 잠깐 10분씩 이렇게 부동산 관련 코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거의 투자부터 시작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 시작은 아주 어린 시절,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했으니까 제가 올해 46이거든요. 그래서 한 16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른 업종에 부동산에서 16년이라면 다른 업종에 30년 이상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사이클이 있고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사님 하면 이번에 새로운 책 1,000만 원 부동산 투자가 나왔는데 박사님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2019년도에 소액 부동산 투자가 정답이다라는 책을 첫 썼는데 쓰고 나서 세월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많은 또 투자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결과도 나왔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제가 이번 시장을 보면서 사실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전체가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는 잘 없는데 수도권이 오르면 부산이 떨어진다든지 부산이 오르면 수도권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2021년부터 하락했던 전체적인 부동산 불황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예견된 어떤 리스크였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그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가 좀 많이 이제 좀 꺾여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컸었고 그 다음에 금리가 갑자기 막 확 올라가면서 아마 처음 겪어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저도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막 폭발한 지역들은 아마 더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3중고, 4중고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잘 모르고 막 부동산은 무조건 오를 거라 판단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막 집을 막 비싸게 사가지고 막 빌려가 샀던 이런 분들이 막 이혼도 하고 막 어떻게 채무자가 되고 막 돈을 이자를 못 내가지고 막 집을 싼 값에 팔고 전세 들어가고 월세 들어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부동산 투자가 좀 체계적으로 뭔가 좀 처음부터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금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 경험과 더불어서 투자했던 내용을 좀 실제 좀 내용을 담아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항상 투자든 어떤 거든 저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타이밍.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이게 옛날 우리 책에 읽었던 그 내용인데 남들이 막 투자를 막 하면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 남들이 막 두려워하고 남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두려움을 가질 때는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공급 물량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 이때는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막 가격이 오른다고 막 뉴스에 난리가 나고 막 자꾸 시세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막 시기가 떠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살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즉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생각하면 네. 돈을 버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 편승해서 누가 사라 해가지고 막 누가 사서 배가 아파가지고 이때 막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꼭 잘못된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꼭 사람들이 이제 조급해지는 게 이게 오늘 사가지고 내일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좀 빨리 하다 보니 그런 건데 사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저는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나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이제 묵혀둘 시간이 필요하다. 뭐 세금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2년 뒤에 팔아야지 일반 가세가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2년 뒤에 내가 언제 이 물건을 팔지를 생각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투자를 안 하는 그 시점에 들어가서 막 분위기 올라오는 이런 시점에 2년 또는 4년 뒤에 팔고 나오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런 게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우리나라 돈이 옛날에 여러분 10,000원짜리가 5년, 10년 전에 10,000원짜리랑 지금의 10,000원짜리는 완전 다른 게임이 돼 있거든요. 네. 옛날 우리 10,000원 가지고는 점심을 한 2끼 정도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네. 왜? 밥값이 한 5,000원, 5,500원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거의 9,000원, 10,0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번에 더 이제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뭐 금리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통화량이 자꾸 증가하면서 또 물가를 또 상승시키면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금리가 좀 높다 해가지고 은행에 막 안전자산으로 해서 돈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금리가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금리 시대에는 여러분 화폐를 또 여러분 자산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부분이 부동산이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부동산도 막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또 몇 억 벌고 이런 투자보다는 여러분 달달이 여러분 월급이나 여러분 또 수익에서 열심히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면서 또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와닿는 게 강의 시간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과연 집값이 지금 정상이냐? 너무 비싸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상대적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 그렇죠. 또 외벌이다. 그러면 8억의 집이 비싼 게 돼버리고 그렇죠. 또 연봉이 8천인데 또 부부끼리 같이 번다. 그러면 또 도전해볼 만한 그렇죠, 데가 되고 그렇죠. 또 연봉이 8억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좀 어렵던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이 비싼 거냐 돈값이 떨어진 거냐 이렇게 하면 돈값이 떨어진 거다. 이런 데는 대부분 이 좀 상승론자 말고 비관론자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면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지만 사실 돈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역시 우리 박사님 오래 살아남으셨던 노하우가 이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고 대표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 이거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000년도에 보면 짜장면 값이 3,000원 했거든요. 제가 그거 짜장면을 사 먹는데 6,000원 하더라고. 2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짜장면을 먹는다. 지금처럼 6,000원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9,000원, 10,000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어떤 물가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분양 가격이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느끼는 이런 부분들도 항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 철근 콘크리트 가격. 짜장면도 뭐 밀가루라든지 그 짜장면을 만드는 그 주방장이 인건비도 올라가지만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파트 분양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니까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제일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이죠. 실물 자산에 일단은 기웃거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 어떤 원자재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뭐 어떤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다라고 하면 그런 쪽에 어떤 뭐 투자를 하면 좋지만 참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안전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네.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여러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게 네. 공포의 장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네, 네. 또 환희의 장에서는 팔 수 있어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환희의 장이라면 한 2년 전 그때가 또 좀 고점에 가까운 장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어떤